CT의 일반 전격, 뭐 CT의 전격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본 겁니다. 여기는 이제 빨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CT의 전격 그러면 뭐 얘기하면 돼요? 전격 전류, CTB가 있죠. CTB. 그 다음에 CT 계급은 뭐 얘기하는 걸까요? CT 계급이 0.5급, 1급 또는 OPCP, 5차 얘기하는 거죠. 네. 최고 전압은 CT는 우리가 전압 표기를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하지만 모든 기기는 회로 전압에서 최고 전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투투나인에 설치하는 거는 25.8kV, 뭐 66에 설치하는 건 7.2kV, 이런 것들의 최고 전압이 존재를 하는 거고, 전격 부담, 사용 부담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 그죠? CT일 때는, 지금 CT 얘기하죠. CT일 때는 R자승 R만큼 부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격 내전류, 견딜 수 있는 전류의 크기. 아까 CT가 소선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크기 결정해야 되겠죠? 과전류 정수, 이거 이제 포화하고 관련된 겁니다. 포화가 되는 시점에 1차 전류, 그죠? 거기에 한계를 몇 배로 잡을 거냐, CT에. 100대 5짜리인데, 내가, 과전류 정수가 10배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0A가 흐르면 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전류 정수가 20배다라고 하면 2000A가 흐르면은 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규격으로 내가 정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1이라고 나눈 거는 일반적인 전격하고 좀 특수한 포화 특성하고 좀 나눠 놓은 겁니다. 자, 변압기란 개요 써주시면 되고, 변압기의 원리, 아까 얘기했죠. 원리 정상적일 때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만들어지고 전압이 뜨고 2차 전류가 흐르고 역으로 자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잔류 자석, 그 다음에 여자 전류만큼이 존재를 하고 1차 전류가 2차 전류로 그대로 변환되는 녀석이다. 이렇게 되는 게 기본 원리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변류기의 일반적인 전격에는 전격 변류비, 내가 전류계 표시해 놓고 몇 대 5짜리 안 적을 수 없잖아요. 40대 5면 40대 5. 2차 측에 뭐 한 1500A가 흐르는데 여유 줘서 2000대 5. 그럼 2000대 5. 내가 해줘야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격입니다.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크기 비율. 그 다음에 전격 전류. 전격 전류도 뭐 마찬가지인데 1차, 2차, 3차에 대한 전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그러면 전격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네. 내가 회로에 이 1000kV짜리가 있다. 그럼 회로에 여기 흐를 수 있는 최대가 1000kV니까 여기 전압에 따라서 흐를 수 있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2차 측 전류의 전격은 1000에다가 루트 3에 곱하기 0.38kV, 380V면은 1519A가 흐르더라. 1차 측의 전류는 1000kV에서 루트 3 곱하기 22.9kV 하면 22.9kV 하면 약 25A 정도가 흐르더라. 계산해 놓고 얘 25A니까 25대 5, 얘 1519A니까 1519대 5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또 여유도 줄 거예요. 여유를 줘서 얘가 몇 대 5로 하지? 얘 여유를 줘서 몇 대 5로 하지? 이렇게 갈 건데, 여유를 어떻게 줄 거냐? 우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여기 변압기 회로다, 수전 회로다 이렇게 갈 때는 125%에서 150% 사이 정도의 여유를 준다. 일반적인 겁니다. 얘는 내 맘대로 줘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얘보다 작게만 안 주면 괜찮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한 1.25 곱해가지고 1.55 곱했더니 30몇 A가 나오더라. 그럼 30으로 할까? 40으로 할까? 좀 여유 있게 하자. 40으로 하자. 나는 50대 5로 할 거야. 그런다라고 해서 잘못될 건 없어요. 진짜로 잘못될 건 없는데 40대 5가 계산이 됐는데 400대 5로 할 거야. 이러면 잘못되죠. 왜냐하면 이 2차로 흐르는 감도 전류가 너무 작아지니까. 자, 하여튼 적당한 사이즈에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전동기 회로에서는 이거 봐요. 크게도 주잖아요. 200에서 250도 주잖아요. 전동기에는 기동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스톨이 생기거나 그러면 과전류도 막 흐르고, 그러한 영역을 내가 감지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전동기 회로에서는 뭐 2배나 2.5배를 줘서 CT를 선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주시면 되고, 2차 전류는 기본적으로 5A가 전격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근데 5A보다 더 낮은 암페아를 쓰기도 한다. 100대 1A 이런 것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왜 쓰냐? 옛날에 썼어요. 지금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옛날에 이런 걸 써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왜? 전격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CT에 전격 VA라는 게 있는데, 이 VA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일도 커져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계전기들이 또 막 달려 있으면 VA가 커져야 되는데 이 VA가 왜 커져야 되냐? 계전기들이 막 달리니까 여기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옴의 임피던스가 있다. 그랬을 때 얘가 이거 5A가 전격으로 하면 몇 V짜리 달아야 됩니까? 25V짜리 달으면 되죠. 근데 여기에 10옴이 있어요. 10옴이 있으면은 5A 전격으로 하려면 5의 제곱 곱하기 10이면은 25니까 250VA짜리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250VA는 또 가격이 커지게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1A로 하면 되지. 전격을 2차 측을 1A로 하면은 여기에 10옴이 걸려 있어도 1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10VA짜리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원인에 의해서 1A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측의 임피던스가 커질 때, 부하의 임피던스가 커질 때 전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전격 부담을 낮춘다라는 게 이것까지도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여기 임피던스가 커지는데 5A를 흘리려면 뭐가 커져야 된다고요? 뜨는 전압이 커져야 돼요. 맞죠? 여기에 10옴이 걸려 있는데 5A를 흘리려면 50V? 50V가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A로 해가지고 흘리면 여기 10옴이 걸려 있으면 10V만 뜨게끔 하면 되거든요. 요 전압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어떤 전류가 결정을 해요? 여자 전류. 여자 전류가 자속을 만드는 전류인 거고 그거만큼 여기 전압이 뜨는 거예요. 여자 전류가 크면 뭐가 커져요? 오차가 커져요. 손실도 커지지만 오차가 커집니다. 그 오차가 커지는 거를 또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도 다 우리 연계가 돼야 되는 게 CT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CT가 제일 헷갈려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헷갈리는 거를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술사 공부해서. 지금이 헷갈린다. 다 정상이에요. 근데 자꾸 보면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격 3차 전류의 선정. 요거는 이제 3차 전류가 필요할 때 우리가 선정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CT에서 3차 전류는 이 1차 통과시키고 2차는 계산해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100대5짜리 할 건지 1000대5짜리 할 건지 2000대5짜리 할 건지 하는 게 CT의 계산이죠. 그죠? 근데 3차를 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영상 분로회로 할 때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몇 대 5로 합니까? 100대 5로 세팅하죠. 얘는 그런 거를 추가로 설명한 게 세 번째입니다. 3차 전류. 자, 그 다음에 영상 전류 검출 방법. 자,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게 3차 권선이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튀어나온 건데 중간에 그냥 갑분티인가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뭡니까? 갑분티 맞나?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한데. 하여튼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얘는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영상 전류 검출을 하는 방법,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에서 봤는데 이건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 보호계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자, 접지 계통에서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한 계통에서 이 CT를 가지고 지락을 검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CT의 잔류 회로를 결선을 하자.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이 저항 접지 이런 거를 되었을 때는 영상 분로 회로 결선을 하자. 이 결선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접지 계통에서는 우리가 아주 지락 전류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 ZCT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한 뭐 200mA만 흘러도 지락 전류가 mA에 1.5mA 변을 해가지고 아주 감도가 예민한 ZCT를 설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할 거니까. 자, 지금 이제 계략적인 전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격 전압이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저는 이 책 보고 공부하면서 전격 전압이 진짜 존재한가? CT에서? 왜냐하면 CT에서 전격 전압을 제가 실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존재하나? 그래서 기술사 공부할 때는 정신 없으니까 다른 거 하기도 바쁘니까 제대로 안 봤는데 인터넷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KSC에 변성기에도 이렇게 전격 전압이라는 게 공칭 전압과 전격 전압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맞는 거죠, 뭐. 일단 전격 전압도 있고, 그 다음에 극성, 간극성, 가극성 있고, 그죠? 그래서 간극성에 대한 표기.
자, 감극성은 전류가 이쪽, 회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CTS 통해서 나오는 전류가 이쪽 반대로 흐르면 감극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가극성이에요. 이렇게 감극성과 가극성이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뭐예요? 표준입니다. 자, 지금 제 귀에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출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2교시 출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호 전송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신호 전송. 이 교시 출석만 할 때만 되면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비밀번호를 제가 안 잊어버릴 수 있겠네. 신호. 네, 2교시 신호 전송을 했습니다. 출석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QR로. 자, 감극성과 가극성 얘기를 했고, 열심히 진도 나가면 안 찍으실까봐 들으면서 하세요. 자, 전격 부담. 별거 아니죠. 전격 부담 아까 얘기했죠. CT에 이게 부담이라는 VA를 용량을 적어줘야지 된다. 근데 이 용량은 부하에 있는 용량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실부하 용량보다 CT의 용량을 더 크게 잡으면 된다.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크게 잡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I자승 임피던스로 하면 된다. I자승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는 뭐냐? 부하의 임피던스. I는 뭐냐? CT의 전격 2차 전류. 그죠? 5A. 그거 해가지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쫙 해주면 아주 그냥 퍼펙트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부담은 뭐냐라고 제가 설명 다 한 거죠. 실부담은 이제 부하에 있는 부담이 실부담이다. VA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부담의 그러면 종류는 뭐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 CT의 전격 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 부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전류계, 계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T가 전력계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죠. 역열계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죠. 네. 이게 다 뭐예요? 계기입니다. 계기. 이런 것들이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CT 2차에는. 그 다음에 OCR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지락 과전류 계전기, OCGR. 얘는 뭐라고 그래요? 계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CT의 부하의 종류에는 계기 플러스 계전기 같이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계기하고 계전기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로의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는 우선 뭐 저항이다라고 하면 R은 로우 A분의 1. 그죠? 그다음에 고유 저항의 단면적의 거리만큼.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여기 임피던스 증가한다.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임피던스 증가한다. 이 임피던스가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임피던스가 자꾸 커지면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담이 자꾸 커지는데 내 전격 부담보다 실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순간 고장은 안 나요. 이렇게 되는 순간 오차 보증을 못 합니다. 오차가 커지니까 당연히 오차 보증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했으면 첫 번째는 여기 CT의 전격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된다? 키우자. 내가 너 20VA짜리 설치했어? 40VA짜리를 좀 설치해. 이런 식으로 키우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키워도 안 돼. 네, 내가 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걸로 내가 설치했는데요. 근데도 이 부담이 많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기하고 계전기를 분리를 하자. 그죠? CT에
계기하고 계전기를 한꺼번에 당신이 붙여놨습니까? 계기형 CT와 계전기형 CT로 나눠서 설치하면 된다. 그럼 부하가 줄어드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디에? 얘는 변전실에 있고, 여기 계기는 어디에 있을 때? 감시 제어실에 있을 때. 요즘은 다 통신으로 가죠. 옛날에는 통신으로 안 갔잖아요. 선을 다 끌고 갔거든요. 감시 제어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 로우 A분의 1만큼 저항이 커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를 수는 없잖아요. 감시 제어실을 가까이 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자? 이 가는 선의 굵기를 굵게 하자. 이게 대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대책 세워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전격 전류에서. 전격 2차 전류 5A짜리를 몇 A로 하자? 1A로 하자. 이렇게 하면 이거 이 부담도 작아지죠. 부담 작아지고 포화도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 뭐 보고 막 암기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자상 R이라는 수식도 써주고 그림도 그리고 수식도 써주고 요거 항목에 대해서 딱 나열을 해주고 그러면은 다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고 책에 없는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원리를 잘 알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책에 없어도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그런 것들이 내 답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이로 합격을 하시는 거고. 자, 5차 계급. 5차 계급별로 5차의 허용 범위를 정한 것이 5차 계급이다라는 거고. 5차 계급은 계측 기용은 0.1, 0.2, 0.3, 0.5, 1, 4 뭐 이런 게 5차 계급이 있대요. 당연히 3이 5차가 안 좋은 거고 0.3보다. 0.3% 정도만큼만 오차가 생길 거니까 얘는 3% 정도까지 오차가 생길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호용, 얘는 전격 전류 내에서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계측기용이니까. 보호용 계전기는 OPCP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포화가 되기 전에 포화가 돼버리기 전에 한 그 포화 영역까지 포화 영역에서 한 10%포인트 뭐라고 그럴까 오차가 있다. 그거를 OPCP라고 한 겁니다. 포화의 영역은 약 5A가 2차측에 흐를 때가 아니라 약 20배의 전류가 흐를 때 그죠? 곱하기 한 20배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 5P짜리냐 10P짜리냐 이런 게 쓰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5차 계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와 과전류 정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나온 거 보면 변류기의 부담의 종류 나왔네요. 그죠? 여기 부담의 종류가 뭔지 수식, 그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적용에 대해 설명하시오다라고 하면 부담의 전격 부담이 더 크게끔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1차적인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해결책 탁탁탁 세워주면 해결책까지 하면은 뭐 거의 만점을 줘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변류기 CT의 주요 전격으로 CT 계급, 최고전압, 전격 전류, 전격 부담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격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이제 전격 과전류 강도 이게 내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전류 강도와 정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자, 포화 현상 문제 많이 나오죠. CT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포화 현상입니다. CT의 포화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포화 특성을 설명해봐라. CT 이상 발생 원인 얘도 포화 발생하는 게 이상 발생 원인인 거거든요. 대책에 대해 설명해봐라. 변류기 포화 전압의 정리를 얘기를 해보고 포화 전압과 부하 임피던스하고의 관계. 부하 임피던스가 커지면 2차 측의 전압이 자꾸 커지잖아요.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빨리 포화돼요. 전압이 높아지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면 빨리 포화가 안 돼요. 작은 전압만 떠도 되니까. 포화는 전압하고 무조건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차 계로가 생기면 전류를 막 흘려주려고 하는데 못 흘러가니까 전압 엄청나게 떴잖아요. 포화도 되고 임펄스 파형도 생기고 그죠?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변성기의 니포인트 볼테이지, 포화 전압에 대해 설명하시오. 2차 단자 개방 시 현상을 등가 회로와 벡터도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돼 있는 겁니다. 미포인트 볼테이지는 뭐예요? 이렇게 쭉 1차 전류가 흐를 때 여기 2차 측 전류가 비율에 의해서 쭉 가다가
포화가 돼버리면 2차 전류가 증가하지 않더라. 뭐처럼 생겼습니까? 무릎처럼, 그죠? 그래서 리 포인트 볼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무릎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정격의 특성.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중에서 아까 나온 거하고 조금 상충되는데, 상충되는 게 보호용 계전기, 그 다음에 계측기용과 보호 계전기용. 계측기용과 보호 계전기용에서도 내가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게 뭐예요? 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25V, OP20과 C백, 여기에서도 C백이 포화 전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이라는 것도 20배의 전류가 흐를 때까지의 어떤 포화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나 내전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 과전류 정수는 또 포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보겠습니다. 변류기의 포화 특성. 이제 좀 CT가 어느 정도는 좀 내가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포화 특성을 보는데,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은 뒤로 몇 페이지 가면 이런 그림도 나오는데요. 여기 여자 전류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 전류는 지금 요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아닙니까? 여자 전류만큼 자속이 생기는 거고, 여자 전류의 크기가 자꾸 커지는데, 이렇게 어떤 600대짜리 CT를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1차 측 전류와 2차 측 전류가 이렇게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할 때 여자 전류도 자꾸 커지죠. 왜냐하면 2차로 전류를 많이 흘려주려면 전압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 전류 I라고 할게요. 여자 전류와 2차 측에 뜨는 전압도 쭉 비례적으로 가다가 포화되면 이렇게 꺾이고요. 2차 전압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포화가 돼버렸으니까. 전압이 점점 증가하다가 포화가 딱 돼버리는 전압에서는 뚝 떨어지고 0, 뚝 떨어지고 0 이렇게 가니까 이 자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I2 전류와 I1 전류로 해도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I1 전류와 I2 전류. I1 전류는 증가하는데 I2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런 곡선을 똑같이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포화 특성은 1차 전류가 증가하면 2차 전류도 변류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한다. 그런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계점 요점이 되겠죠? 한계에 도달하면 1차 전류는 증가해도 2차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렇게 꺾여서 포화하는 상태가 발생을 한다. 여자 전압으로 봤을 때 포화가 시작되면 여자 전압이 10% 증가할 때, 여기에 뜨는 전압이 여자 전압입니다. 등가회로 해서 여자 전압이 10% 증가할 때 여자 전류가 50% 증가하는 거. 여자 전류 반대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의미적으로 좋죠. 여자 전류는 50%나 증가했는데, 그럼 여자 전류가 자속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속을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전압이 뜨질 않아요. dT분의 d파이. 자속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포화가 생겨서 자속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포화라고 하고, 포화점이라고, 그 시작되는 점을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이 포화가 시작되는 점을 리포인트 볼테이지라고, 리포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러한 곡선, I1과 I2 곡선 또는 여자 전류와 뜨는 전압, 2차 전압에 대한 곡선 중에서 45도 절선과 만나는 점이다. 45도 절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서 딱 만나는 요점, 요 곡선 중에 45도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접촉되는 그런, 요렇게 그냥 교차되는 점 말고 딱 접촉되는 요점, 요게 뭐다? 포화점이다. 요때 뜨는 요 전압 V가 무슨 전압이다? 포화 전압이다. 리포인트 볼테이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그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전격 포화 개시 전압이다라고 하면 이 값이 충분히 커야지 고장 전류 영역에서 오차가 없다. 이 값이 여기에서 이렇게 포화돼 버리면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빨리 포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커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계전기용 CT에서는. 자, 그리고 변류기 등가 회로를 보면은 뭐 변류기 등가 회로는 이건 살짝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 다 됐죠, 이제. 이런 등가 회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1차 전류와 2차 전류가 있는데 여자 전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등가 회로에서는. 왜냐하면 그 비율대로 다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여자 전류를 등가화로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등가 벡터들은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등가 회로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편리하게 이렇게 그려도 되고,
다 관계 없습니다. 여자 회로를 내가 그린다라는 거는 이때 전류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2차 전류 자체는 실제로 만들어진 전류에 빼기 여자 전류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전격 포화 개시 전압. 뒤에 보면 참고 자료에 전격 포화 개시 전압이라고 있어요. 한참 뒤에 가면 있네. 있는데 여기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 정의가 여기 그림을 그리고 여자 전류의 전압 또는 1차 전류의 2차 전류 그려놓고 정의를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씨에 대한 정의는 여자 특성 곡선이 45도 절선과 만나는 점, 이 여자 특성 곡선이 45도 절선과 딱 만나는 요 점을 안씨에서 미국이죠. 안씨에서 포화 전압으로 정의를 내렸다. 미국은 2차 전압을 점점점 증가시켜봐요. CT 자체에서 이 CT에다가 여기다 전압을 겁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CT에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전압을 걸어요. 그냥 전압을 걸면 여기 전압을 거는 만큼 여기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자석을 만들거든요. 자석이 이 다 역기전력으로 유기전력이 뜨겠죠. 이렇게 여기에 전압을 걸면은 전류가 엄청나게 흐를까요? 조금 흐를까요?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다 전압을 걸면 예를 들면 10V, 20V, 100V 막 이렇게 걸면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흘러갈까요? 조금 흘러갈까요? 조금 흘러가죠. 조금 흘러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다 자석을 만들어서 여기에 역기전력을 만들어요. 그 전류가 못 흘러오게끔 딱 막습니다. 변압기도 이렇게 하고 철심에 코일을 감아놓으면 다 그래요. 그런데 얘가 철심이라는 게 자석을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계까지는 전압을 띄웁니다. 근데 그 한계보다 더 많은 전압이 여기 걸리면 이제 이 철심이 포화가 돼버려가지고 전압을 못 띄워요. 그만큼 못 띄우면 전류가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겠죠. 자,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점점 올려봤더니 여기에 여자 전류가 그냥 이 전압의 비율대로만 조금씩 증가하는데 전압을 어느 정도에서 더 올렸더니 여기에서 조금만 전압을 더 올렸더니 이때 들어가는 여자 전류가 이때는 뭐 다 여자 전류거든요. 이쪽에 뭐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 그때 흘러들어간 여자 전류가 갑자기 상승하더라. 그래서 10% 전압을 증가했더니 어디 있어요? 뒤에 나올 텐데 여기 10% 여자 전압을 증가했을 때 여자 전류가 50% 증가하는 점. 이 점도 리포인트 볼테이지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정의가 여기 내려져 있어요.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여기 정의 여자 특성 곡선과 50%를 만나는 점 안씨 영국 BS는 2차 측의 전압을 인가해서 전압이 10% 상승할 때 여자 전류가 50% 증가하는 그 지점을 포화 지점이라고 한다. 자, 뭐 별 문제 없죠. 그 포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포화 전압이라고, 이것이 충분히 높아야 대전류 영역에서 보호가 된다. 이게 계전기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동 계전 방식 같은 이런데 여기 양단에 두 개의 CT를 가지고 차동으로 뭔가 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는 두 개의 CT의 포화 특성이 어떻게 된다? 똑같아야 된다. 하나가 먼저 포화되면 회로 전류는 차이가 없는데 CT 포화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그냥 판별해 버린다라는 거죠. 오동작하게 된다. 자, 니포인트 볼테이지 전압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 니포인트 볼테이지 전압 VK를 계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수식을 보면 원리 그대로예요. 여기 I2분의 VA 자기 부담, 전격 부담 곱하기 과전류 정수다라는 건데 과전류 정수다라는 것 자체가 몇 배에서 포화가 되느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I2에다가 이 VA는 뭡니까? VA는 I는 뭘로 전압으로 나누면 이게 VK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전압으로 나누면 VI잖아요. VI가 이 용량 아닙니까? VA 곱하기 여기 배수, 과전류 정수의 배수니까 뭐 20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I 날아가고 이 배수
포화가 되는 배수가 포화 전압이니까 이게 전압만 남는 거죠. 그 수식이 그냥 원리로 이렇게 된 거고 진짜 별거 아닙니다. 얘는 몰라도 돼요. 그냥 몰라도 되는데 저 수식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수식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CT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류기의 오차. 이번에 전격 중에서는 오차가 있다고 그랬죠. 비오차. 실제 변류비. 여기 실제 100 암페어를 흘렸더니 2차측으로 4.9암페어가 나오더라. 이게 실제죠. 4.9분의 100. 공칭 변류비는 100분의 5인데 실제로 4.9가 나오더라. 이게 비오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고 의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변형을 시켜봤더니 여기 공식을 그대로 변형시켜봤더니 이거 실제 변류비를 KN이라고 하고 공식 변류비를 K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IS를 그냥 곱해봤어요. 그러니까 IS를 이렇게 날린 겁니다. 그죠? 여기 날리고 여기는 그러면 IS 곱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칭 변류비에 곱하기 IS는 RP만 이렇게 남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 100대 5짜리가 100대 4.95만 나오더라 라고 하면 실제 변류비 공식 다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간략한 계산식으로 5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그냥 2차 전류 4.95 마이너스 100 분의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거 뭐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는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 왜 봅니까? 이렇게 하실 텐데 그냥 내가 오차 비오차 얘기하면서 요것만 써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비오차를 계산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비오차를 계산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 안 나왔는데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과전류 영역에서의 어떤 비오차라고 했는데요. 과전류 영역에서는 실제 오차가 훨씬 더 커지죠. 전류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과전류 영역에서 오차가 확 커지는 거는 포화가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오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오차는 또 부담이 클수록 심해진다라는 게 있는데 CT의 오차는 여기 부하의 부담이 클수록 여기에 임피던스가 클수록이죠. 임피던스가 클수록 오차는 커진다. 요거 다 이해는 하셨죠? 요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가 전격 부담이 40VA짜리고요. 실제 부하도 40VA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차는 언제 발생하냐면 과전류 정수가 10이다라고 하면 10배의 전류가 흐를 때부터 지금 오차가 생길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는 150대 5를 예를 들었어요. 100대 5로 하면 좀 더 편할 텐데 150대 5에서 40VA짜리인데 쭉 증가를 해요. 근데 과전류 정수가 10이기 때문에 과전류 정수가 10배의 전류가 흐를 때까지는 오차가 별로 안 생깁니다. 부하를 지금 40대 40을 걸어놨을 때 그럼 10배의 전류면 1500A잖아요. 1차에 1500A가 흐를 때 요 때가 돼서야 이제 포화가 된다는 겁니다. 쭉 가다가 딱 포화가 되는 시점. 그래 포화가 돼서 여기 뭐죠? 2차 전류가 1차 전류가 이만큼 증가를 할 때 2차 전류가 증가 안 하는 그런 지점. 요 지점이 포화가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CT에다가 얘가 80VA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40VA짜리 CT에다가 80VA를 걸었다. 이러면 얘가 과전류 정수가 10배, 10이라는 거예요. 10배의 전류가 흘러도 포화가 안 돼야 되는 녀석인데 이럴 때는 언제 포화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배만 흘러도 포화가 돼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VA가 커졌어요. VA가 커졌다는 건 뭐가 커진 겁니까? 임피던스가 2배로 커진 거예요. 임피던스가 2배로 커졌으니까 내가 어떠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뜨는 전압은 몇 배로 커져야 됩니까? 2배로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2배로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반이다라고 하면 80VA짜리를 걸면 여기 지점에서 포화가 된다. 고기 지점은
한 1500의 절반 될 거다. 1500에서 포화가 되던 녀석이 몇 볼트에서 포화가 된다? 1500 암페어에서 포화된 녀석이 750 암페어에서 포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이게 비오차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합성오차라는 게 있는데, 합성오차는 그냥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패스하셔도 괜찮고, 어떠한 이러한 뭐라 그럴까, 저는 이게 읽어보면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냥 읽다 보니까 이러한 뭐 고조파들이 있을 거 아니냐, 또는 이 1차에 흐르는 전류와 2차에 흐르는 전류에 위상차도 발생을 할 거 아니냐. 위상차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오차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계측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측이 됐다면, 이 위상차가 생겼다면 실제 이 지점에서 10A여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5A다. 이거 오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보면은 시료값에서는 오차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고조파가 있으면 이런 선형에서 고조파가 이렇게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오차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오차 특성을 나타내는 게 합성 오차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비보정계수 오차인데 미국에서는 조금 더 단순하게 써요. 그냥 공칭분해 측정. 우리는 비오차 그러면 측정 분해 공칭 마이너스 측정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근데 얘네는 그냥 공칭분해 측정해가지고 나온 값이 마이너스 값인지 마이너스 뭐 0.1인지 플러스 0.1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를 비보정 계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과전류 정수. 과전류 정수는 정의부터. 자, 과전류 정수는 전격 부담에서, 전격 부담이라는 거는 내가 40VA짜리면 실제 이 뭡니까 걸려있는 부하도 40VA가 걸려 있을 때입니다. 요 전격 부담에서 변류비의 오차가 원래 커지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도 안 생길 텐데 마이너스 10%가 되는 때에 전류와 전격 1차 전류와 이게 비다 이렇게 되놨어요. 그래서 여기 점점 전류가 1차 측으로 많이 흐르면 2차 측으로 5A, 10A, 15A, 20A 이렇게 막 흘려줄 텐데 그때는 오차가 없어요. 근데 더 큰 전류가 흐르면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포화가 되니까. 포화가 시작되는 점, 비오차가 마이너스 10% 되는 때의 1차 전류, 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와 CT의 전격 전류. 자, 그러면 CT의 전격 전류가 여긴 40대5라고 써놨으니까 40대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CT 전격 1차 전류는 40A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0%가 되는 때 여기 뭐 80A를 흘렸는데 문제 없어. 오차가 200A를 흘렸는데 문제 없어. 400A를 흘렸더니 그때부터는 포화가 되더라. 여기 1차에 400A가 흘렀더니 그때부터는 포화가 되더라. 그러면 곱하기 100 해가지고 곱하기 100이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과전류 정수가 얼마라고요? 10이다. 10N이다. 또는 N은 10이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N이 10이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전류 정수를 표현한다.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오차가 마이너스 10% 때는 때의 1차 전류는 포화가 시작되는 때의 1차 전류다. 그럼 과전류 정수가 작다는 것은 철심이 포화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에 큰 전류가 흐르면 비례한 값을 얻을 수 없다는 거고, 과전류 정수 N이 크다라는 것은 철심의 포화가 잘 안 돼 굵은 CT 힘으로 1차 측에 고장 전류나 과전류가 흘러도 그 비례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전류 정수 적용 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까 전 타임에 했던 거 다시 반복인데, 자, 과전류 정수가 기본적으로 내가 과전류 정수 CT의 과전류 정수 N을 검토를 할 때는 어떻게 여기 큰 전류가 흘러도, 이게 회로에 큰 전류가 흘러도 이게 1차 측 전류가 되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포화가 안 되게끔 크게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사고 전류에 비례하는 전류가 2차로 흘러줘서 OCR 계정기에 확실한 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과전류 정수를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과전류 정수 N을 너무 크게 하면 변류기 2차 과전류 너무 크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0을 했어요. 40을. 과전류 정수를 40을 정했더니 여기에 40배가 전류가 흐르면 5, 4, 20. 200A가 흘러가네요. 그러면 얘가 소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하지 말아라. 너무 과대한 경우에는 기기의 열적, 기계적 내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전기의 전류는 200A다. 그럼 과전류 정수는 최대 얼마로 하실 거예요? 과전류 정수는 실무에서 한다면 최대로 내가 한다라고 해도 20을 초과하지 않게끔 그렇게 잡아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을 초과하지 않는 전류 내에서 OCR 계전기가 픽업, 전류에 대해서 딱 동작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너무 큰 전류가 들어와서 소전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20배면 100A 정도니까 이제 포화 없이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20도 너무 커. 그러면 내가 동작만 할 수 있으면, 고장이다라는 거를 판별만 할 수 있으면 과전류 정수는 낮을수록 좋을 수 있어요. 동작만 할 수 있으면. 이건 전제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N을 5로 했다. 계전기가 동작만 할 수 있는 거라면 N을 낮추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포화가 안 돼야 된다는 걸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포화가 안 되려고 하니까 너무 큰 전류가 흘러갈 수 있어서 오히려 약간 이 보호를 위해서 포화를 시켜야 될 범위가 있다. 그거를 과전류 정수 선정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과전류 정수에 대해 설명하시고 10점짜리로 나오면 결론에 살짝 적어주면 되고요. 25점짜리로 나오면 당연히 적어줘야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과전류 정수가 클수록 비오차는 작아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과전류 정수가 뭐 10, 20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13, 30으로 나왔어요. 과전류 정수가 13이다라는 거는 13배의 전류만 흘러도 포화가 돼서 오차가 생긴다. 이거 오차가 지금 여기 없는 겁니다. 거의 뭐 1%, 0. 몇 %의 오차 범위인 거고, 이제 오차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10%가 되는 때의 전류가 과전류 정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35짜리는 35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포화가 시작된다. 마이너스 10% 비오차가 생긴다는 걸 나타낸 거고, 자, 사용 부담에 따라서 포화가 빨리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곡선이었죠. 그래서 과전류 정수에는 2차 부담하고 항상 연계가 있어요. 그건 항상 일정하다는 건데, 자, 2차 측의 실제 부담이 높아요. 그럼 내가 과전류 정수 10짜리로 설치했다고 하겠습니다. 과전류 정수 10짜리는 자기 전격에 실 부담이 걸려 있을 때인 거예요. 근데 2차 부담이 그거보다 커. 그러면 이게 두 개의 곱이 일정하니까 과전류 정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게 40VA짜리로 해놨는데 2차 부담이 80VA다. 근데 그럼 과전류 정수는 몇이 된다? 5가 된다. 5배에서 포화돼버려요. 근데 내가 실제 부담을 20VA만 걸었어요. 근데 나 과전류 정수 10짜리예요. 40VA에 20VA만 걸면 이때는 10배의 전류가 흘러도 포화 안 돼요. 20배의 전류가 흘러야 포화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0배짜리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20배가 흘러야지 포화가 된다.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전류 정수를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실무에서.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 일정하다는 얘기는 아주 답안지에 사용하기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CT 2차의 포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 자, CT 2차, 여기 뜨는 전압을 포화가 되는 전압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 과전류 정수가 큰 거를 쓴다. 철심이 굵은 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과전류 정수가 큰 CT를 사용한다. CT의 전격 부담, VA가 큰 걸 사용한다. 왜냐하면 여기 VA와 여기 실 VA, 여기 비율만큼 이 과전류 정수는 자꾸 포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 VA가 작을수록. 그래서 나의 전격 VA를 큰 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실제 VA를 줄인다. 줄이는 방법은 계전기용과 기용을 분리를 한다.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굵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다 연계된 거예요, 다시. 부하의 종류는 뭐냐. 그때 얘기한 게 지금 과전류 포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냐. 여기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과전류 정수 선정 시 주의사항. 자, 기본적으로 포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기의 내량이 견디는 만큼만 해야지 된다고 했죠. 또 반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 사고 전류에서 포화되지 않도록 일단 검토 한번 해봐야 돼. 그렇게 하고 과전류 정수 선정하는데, 내가 100대 5짜리인데 여기 전류가
1000A가 고장전류가 1000A가 흐른다. 그러면 100분의 1000 해가지고 10배네? 그럼 그냥 10배로 선정하면 됩니다. 뭐 적정하니까. 근데 내가 100대5짜리인데 여기 고장전류가 1000A가 흐를 수 있어요. 그죠? 1000A, 10카. 뭐 당연히 우리 수전 1차 측에는 10카도 흐르고 막 15카도 흐르고 하니까. 그러면 100에다가 10카면은 1000A 아닙니까? 몇 배예요? 100배. 100배가 계산됐으니까 내가 과전류 정수를 100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왜? 100배의 전류가 2차로 포화 안 되고 흐르면 이게 다 소선되니까, 계전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과다함으로 20N으로 하든지, 또는 난 이것도 과다해, 10N으로 할 거야.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정할 때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다? 가장 한 번은 딱 검토해줘야 될 게 뭐다? 이 OCR 계전기가 세팅치가 10배 전류에서 제가 동작하게끔 세팅할 수 있는 녀석이냐 봐야 되고, 이건 보호 계전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 이해 좀 되실 겁니다. 또는 그러면은 10배 전류에서는 얘가 고장 세팅이, 순시 세팅이 안 돼. 그러면은 과전류 정수 20배까지로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딱 검토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과전류 정수를 내가 10배짜리를 선정을 할 거예요. 10배짜리를 선정을 할 건데, 과전류 정수 N이 10배. 10배를 할 건데, 10배에서 OCR 계전기가 동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10배라고 하면 요 50A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50A가 들어와도 얘가 픽업이 되게끔 하기가 좀 힘들다. 얘보다 더 큰 전류에서 얘는 픽업을 해야 된다. 보호 계전기를 세팅하다 보면 어떠한 계전기는 조금 빠르게 세팅해야 되고, 어떤 계전기는 조금 느리게 세팅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순차적인 차단을 위해서. 계전기 세팅을 하다 보니까 50A에서는 세팅을 하면 안 되겠어요.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게 포화가 발생하면 안 되겠어. 그럴 경우에 이 과전류 정수를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까? 실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과전류 정수는 내가 10으로 결정을 했지만 전격 부담이 40VA짜리를 썼는데 실제 부담이 20VA만 걸리면 얘는 20배의 전류에서도 포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보호계전기가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계속 했던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조합이 지금 막 헷갈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막 했던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처음 듣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실무할 때 이렇게 적용을 이제 합니다. 실무할 때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우리 이제 건축전기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건축물의 전기 설비만 해봤기 때문에 건축전기를 내가 택했다. 이런 분들은 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동안. 근데 어떤 곳에서는 이런 거를 계속 한다고요, 실무로? 플랜트, 발전 플랜트, 대규모 화학 공장, 대규모 발전소 이런 데 설치하는 시티들은 할 때마다 검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 과전류 강도 아주 쉬워요. 그죠? 이렇게 쉬운 것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자, CT를 설치했습니다. 100대5짜리를 설치했습니다. 자, 여기에 고장이 단락전류를 세겠더니 1000A, 10카가 흐릅니다. 과전류 강도 계산해보자. 과전류 강도는 ECT가 일단 과전류 강도의 ECT에 1차 측의 전류가 흘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ECT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견디어야 한다. 100대5짜리는 100대5로 내가 선정한 이유는 여기에 변압기 용량을 계산했더니 여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했더니 한 50A 밖에 안 흘러요. 이거 한 1.5배 정도 크게 했더니 여유 있게 둬서 내가 100대5짜리를 선정을 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단락 전류를 계산했더니 1000A가 흘러요. 그래서 이 100분의 10,000 해가지고 했더니 100이에요. 100배의 전류가 흘러요. 과전류 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대충 좀 낮게 해서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럼 100배 이상에서 무조건 견뎌야 돼요. 포화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건 과전류 정수입니다. 고장이라면 안 돼요, 절대. 그죠? 그럼 견뎌야 된다. 그래서 얘는 과전류 강도는 40배, 규격이 75배, 150배, 아까 얘기했죠, MLP 하면서 300배, 특수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그럼 100배로 계산됐으면 그러므로 150배의 과전류 강도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나오면 됩니다. 계산해서 무조건 그 차상이 높은 거. 과전류 정수는 이렇게 계산했더니 너무 커. 과전류 정수는 이거 과전류 정수는 너무 과다함으로 20배를 줄이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두 개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전류 정수는 그래서 최대 20, 10, 5 이렇게 있는 거고요. 과전류 정수 자체는. 과전류 강도는 40부터 있어요. 40, 75, 150, 300 특수 이렇게 있습니다. 계산된 것보다 무조건 크게 해야 된다. 자, 그게 과전류 강도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전격 과전류 강도. 자, 요거는 150배로 내가 선정했으면 CT 1차 측 전류, CT 1차 전격 전류에 150배의 전류가 흘러도 몇 초 동안 견디는 거다? 1초 동안은 견디는 거다. 요게 이제 과전류 강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또 기계적 과전류 강도가 나오나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열적일까요? 기계적일까요? 열적 과전류 강도입니다. 1초 동안 견딜 수 있는 전류의 크기, 열적 과전류 강도다. 자, 근데 기계적 과전류 강도가 있어요.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여기에 10카가 흐르니까 지금 100배 전류에서 견뎌야 된다. 이게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했는데요. 이 10카라는 것은 뭐예요? 시료치, 피크치? 시료치다.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뭐냐면 이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여기가 10카가 흐를 때 여기 있는 코일의 전자력, 이게 전류, 이 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 두 개의 전자력이 발생을 하죠. 전자력이 얼만큼 발생합니까?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거리 D분의 전류의 제곱 I1, R2 이렇게 하셔도 되고 IM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때 크기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그죠? 또는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 당기는 힘,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 미는 힘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 힘에 못 견디면 얘가 코일이 퍽 터져버리겠죠. 그에 대해서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 IM의 제곱, 주목, 피크치를 고려해야 된다. 내가 이 10카라는 거는 시료치예요. 여기 10카. 얘가 이게 10카라는 거예요. 10카. 10카는 시료치예요. 근데 시료치는 이 피크치의 몇 분의 1이에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피크 값은 시료치의 루트 2배잖아요. 그 루트 2배의 전류가 실제로 흐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시료치에서는 견디는데 피크치에서는 못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트 2배의 더 큰 전류에는 견뎌야 된다. 근데 단락전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단락전류 챕터에서 공부했을 때 보면 단락전류에는 단락 순간 비대칭분이 생기면서 단락 순간 최대 2배까지 확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피크치가 또 여기에 곱하기 2배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2루트 2배. 곱하기 하면 2.828. 그죠? 근데 단락 시점보다 2분의 1 사이클 후에는 약간 감쇄하죠. 약간 감쇄해서 이 피크치는 최대 몇 배가 된다? 2.828이 아니라 2.5배 정도까지가 된다. 이거에 의해서 기계적 강도에 견뎌야 된다. 그래서 열적 강도의 기계적 강도는 2.5배로 해서 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무에서 적용해줘야 될 과전류 강도는 뭐예요? 열적 과전류 강도예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100배가 나왔으니 150배에 견뎌야 된다는 열적 과전류 강도를 내가 정해주면 이 CT는 과전류 강도가 150배짜리를 써야 됩니다. 내가 정해주면 제조사에서는 150배짜리의 열적 과전류 강도를 만들면서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몇 배짜리로 만들어요? 곱하기 2.5배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내가 실무할 때 안 써줘도 제조사에서 알아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술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실무에 안 해봤지만 이 기계적 가전류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열적 가전류 강도, 기계적 가전류 강도를 의미를 같이 써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적 가전류 강도에는 실무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또는 고려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 수전 설비 1000kV 우리 수전 설비 그러면 여기 뭐 수전 한 500kVA 정도 되는 작은 변압기가 있다. 22.9kV다. 이게 단락전류 한 10카 정도 생길 수 있거든요. 10카 정도 생기니까 이 차단기는 12.5카짜리로 하고 그러잖아요. 10카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CT는 500kVA 정도 수전 설비면은 계산해보면은 여기가 한 실제로 전류가 한 12.5A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 곱하기 1.5배 해도 뭐 한 30A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CT를 30대 5A로 했다라고 칠게요. 과전류 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검토하고 있잖아요. 과전류 강도가 30분의 10카. 또 저는 나누기를 못하겠네. 333입니까? 333배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전류 강도 선정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수. 왜냐하면 40배, 75배, 150배, 300배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니까. 그럼 특수 제적을 해야 되겠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과전류 강도는 견뎌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특수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비싸. 그러면 이제 꼼수를 하나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꼼수가 아니라 기술인 거죠. 과전류 강도의 300배라는 것은 333배라는 것은 내가 333배로 선정을 하면 열적 가전류 강도라고 했습니다. 몇 초 동안 견디는 거다? 1초 동안 견디는 거다. 근데 여기에 10카가 흘렀을 때 내가 설치한 OCR 계정기는 얘를 빠르게 동작시켜서 차단기를 0.5초 만에 소호까지 시켜버린다. 그러면 1초 동안 안 흐르잖아요, 나한테. 1초 동안 안 흐르니까 이거 특수하게 만들지 말고 계산이 333배가 됐는데 곱하기 루트 t 해서 333 곱하기 루트 0.5 해보실 분. 네, 하고 계시네. 아닌가? 문자 보내고 있나요? 계산기 두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33 곱하기 루트 0.5. 235. 그러면 0.5초 동안은 235배 동안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5배만 선정해도 0.5초 동안은 견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0.5초 만에 차단되네? 이렇게 계산됐지만 333 곱하기 루트 0.5 해가지고 235가 나왔으면 그러므로 몇 배 하면 돼요? 300배짜리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뭐 0.4초 만에 차단한다. 0.4초 만에 차단한다. 그게 확실하다. 이건 내가 검토해야죠. 근데 이 보호계정기 세팅 시간이니까 그 전류에 대해서 순시치 세팅 시간. 빠르게 차단하면 차단할수록 과전류 강도를 내가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 있어요? 열적 과전류 강도에서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과전류 강도는 내가 이 뭐라고 할까? 여기 통전 시간 t초에 있어의 실제 과전류 강도는 강도 S는 내가 전격 과전류 강도를 전격 과전류 강도의 루트 t분의 1만큼 실제 과전류 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루트 t가 1보다 커지진 않죠. 1보다 작은 값이 되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실제 과전류 강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과전류 강도는 계산된 과전류 강도에 곱하기 실제 과전류 강도 곱하기 루트 t. 내가 이 실제 과전류 강도 지금 이거 계산해 보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 루트 t를 해가지고 전격 과전류 강도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빠르게 차단하면 상당히 큰 상황에서도 300배가 아니라 150배짜리를 선정할 수 있게도 되고요. 75배짜리를 선정할 수 있게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선정할 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막 150, 300이 막 선정하게 되고 그럴 때는 내가 좀 낮출 필요가 있다 해서 하면 됩니다. 300이 초과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과전류 강도 계산값 이상으로 해줘야 되죠. 여기 MOF에서도 과전류 강도 이상값으로 해주자라고 했죠. 다음 전격 내전류라는 게 있는데, 전격 내전류는 과전류 강도의 그냥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자, 여기 100대 5짜리 100대 5짜리 CT가 있는데 10카가 흐른다. 과전류 강도 계산을 해야 되겠다. 100대 5짜리 분에 10카가 흐르니까 계산이 100배가 되었고, 그러므로 과전류 강도는 아까 150배로 내가 선정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150배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격 내전류로 표현할 수도 있다. 내가 10카가 흐른다면 여기 CT는 전격 내전류가 얼마다? 10카다. 이렇게 내가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배수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 여기 CT, 내 CT는 전격 내전류가 10카다. 여기 단락전류가 10카까지밖에 안 흐르니까 그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표현이에요. 전격 내전류가. 그렇게 써주면 여기 내가 선정한 CT는 1차 측 회로에 10카가 흘러도 1초 동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냥 전류로 표현하는 방법. 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과전류 강도는 40, 75, 150, 300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IPL과 FS. IPL과 FS는 자, 과전류 정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전류 정수가 몇 배다 해주는 게 계전기용에서, 그죠? 계전기용, 특히 미국의 어떤 C타입, C형 CT, C100이다 또는 뭐 C200이다, C400이다 이런 게 이제 계전기용에서 그대로 해주는 건데, 계측기용에서 IPL과 FS라는 용어가 있대요. 그러면 계측기용에서 IPL은 뭐냐?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읽어보면 계측기용 CT의 합성 오차가 10% 또는 그 이상일 때 1차 전류의 최소값. 자, 그러면 100대 5짜리인데 여기 전류를 쫙 계속 흘렸는데 한 800A를 흘렸더니 점점점 증가해가지고 800A를 흘렸더니 마이너스 10%의 오차가 생기더라. 그러면은 이 800A가 뭐가 된다? 그냥 IPL이 되는 거예요. 800A가 IPL이 되라는 거고. 그럼 FS는 뭐냐? FS는 1차 전격 전류와 IPL 가입이, CT의 1차 전격 전류 100A네요. 100A와 IPL 가입이, 그럼 뭐예요? 8이잖아요. 8이다. 이 오차가 10% 되는 때의 전류와 CT 1차 전류하고의 비가 뭐예요? 과전류? 정수. 그게 과전류 정수잖아요. FS는 뭐다? 과전류 정수다. IPL은 뭐다? 그냥 그때 흐르는 1차 측 전류인 거다. 마이너스 10%가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IPL과 FS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측기용과 보호용 CT의 어떤 차이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오차 계급은 계측기용은 이 전류 범위가 이 정도, 전격 전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차가 뭐 일반적인 거, 오차 계급이 엄청 좋은 거, 더 엄청 좋은 거, 근데 오차 계급이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1 정도에서 쓰면 되는 거고요. 계량용으로 와서 매우 정밀한 측정이 필요할 때는 0.3 쓰면 되는 거고, 0.5나 그 다음 그렇지 않을 때는 3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호용 CT의 오차 계급은 20배, 보통 한 20배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10%포인트의 오차냐 5%포인트의 오차냐, 그거를 나타내는 오차 계급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전격이 여기 계측기용은 IPL이 있고, 보호계전기용은 일반적으로 20배 정도의 과전류에 대한 전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격 과전류 정수가 뭐 20, 그 다음에 15, 15, 30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과전류 정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고, 계측기용은 뭐 규정이 특별한 게 없다. FS라는 게 있지만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8배로 할지 5배로 할지 20배로 할지.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 가능한 낮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계측기용은 과전류 정수가 5를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열적 과전류 강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기계적 과전류 강도도 견뎌야 되는 거고, 열적 과전류 강도의 2.5배에서. 자, 여기 보호용 CT에서 OP20이란
OP20이란 보호용 CT의 표기법인데 여기 20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5%포인트의 어떤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 특수 전격에 대한 정리. 포화 잘 알아야 되고, 포화가 왜 되는지, 포화가 발생하는 원리, 그 다음에 니포인트 볼, 이 포화 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류기에 일반적인 오차가 있는 거죠. 비오차. 그 다음에 비보정 개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 포화가 개시되는 시점이 몇 배의 전류가 흐르느냐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가 마이너스 10%가 되는 비오차를 나타낼 때의 전류를 과전류 정수라고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분이 밴드에 질문했잖아요. 다 마이너스 10%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전류 정수가 왜 또 요 5P짜리라는 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저도 헷갈렸어요. 5P짜리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딘가에서 찾아보고 이 말을 추가를 한 건데, 5P짜리는 5%가, 그러니까 오차가 생겼을 때, 5%의, 그러니까 포화가 됐을 때 5% 정도의, 오차 범위를 나타내는 C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항상 10%로 정의를 내리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의를 쓸 때는 그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비오차가 마이너스 10% 되는데 1차 전류하고의 비율이 과전류 정수다. 이렇게. 과전류 정수와 2차 부담은 일정하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응용해서 얘기했을 때 2차 부담이 크고 작을수록 과전류 정수가 변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과전류 정수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1차 전격 전류의 사고 전류하고의 비율을 하지만, 실제 겉보기 과전류 정수는 부담에 따라서, 내가 전격 부담을 40으로 했으면 내가 20배로 선정하고 싶어요. 근데 10배짜리로 선정을 해놔도 사용 부담을 이거의 2분의 1로 이렇게 줄여놓으면 얘가 20배짜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 많이 했죠? 포화 특성도 이제 잘 설명하실 수 있고, 이상현상 발생과 대체, 변류기의 포화 전압의 정의, 부하 임피던스하고의 관계. 두 개의 곱이 일정하잖아요. 그 부하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만큼 포화 전압은 증가한다. 포화가 잘 안 된다. 과전류 정수가 증가한다. 변류기 2차 계로에 의한 이상현상 및 대체도 설명할 수 있고, 니포인트 볼테이지란 2차 단자 개방 시의 등가회로 설명할 수 있죠. 개방 시의 벡터도, 2차 개방 시의 현상을 벡터도로 설명해봐라. 설명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 가지 전격의 특성, 이거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CT에 대해서 어떠한 게 나와도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